피할 수 없는 한판 승부 미세먼지 대 태양광 시작합니다. 3월 달에 미세먼지가 좀 심했었죠. 뿌여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태양광 되겠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름대로 사람들이 많이 본 20kW 태양광 5년차 결산 동영상에 이런 댓글이 많이 달렸어요. 이제 미세먼지 때문에 걱정이네요. 미세먼지 웃잘겨. 청소 받은 건 어찌하죠? 미세먼지 때문에 태양광은 망했다. 미세먼지가 태양광 태양을 패널 노리는데 청소하고 발전기 어제 용지 청소는 청소는 어떻게 하길 안 청소는 하시는 청소는 모르겠는데요. 언론에서도 TV조선에서는 햇빛 집어삼킨 미세먼지 태양광 발전량도 뚝 뭐 이런 식으로 내보내고, 기사도 한국에너지신문 이런 데서 태양광 발전량이 19% 감소했다. 더 나아가서 그 ET뉴스라는 곳에서는 태양광 발전 효율이 40% 가까이 떨어졌다. 이렇게 나오니 사람들이 이런 생각 하게 되죠. 딱 봐도 잘 안 될 것 같고 기사가 막 쏟아져 나오니까. 이 기사 보면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 2월까지 먼지 심한 날은 37% 떨어졌다 해가지고 기사가 나왔어요. 자, 근데 그럼 정말 미세먼지 때문에 발전 안 되고 37%가 떨어져가지고 발전소 망하고 전기 생산 엄청 지장 생기고 그러느냐. 기사만 보지 마시고 우리 한번 실증 데이터를 한번 보자고요. 제가 발전소가 3개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데이터가 제일 잘 나오는 곳이 강원도 철원에 있는 발전소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일단은 한번 세세하게 짚어보고, 그거 말고 충남 공주에 있는 거 또 하나 미세먼지 양하고 미세먼지가 심한 날 발전량은 어떻게 변했는지 그거를 간단한 통계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강원도 철원에 있는 1메가급 발전소고요. 요 관련해서 찾아보니까 미세먼지 이런 거는 에어코리아라는 사이트에 잘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기온, 강수량, 습도, 구름량, 울량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거 등등 또 다 기상청 사이트에 있어서 그거를 제가 쭉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철원에 있는 승연 태양광 발전소를 보면 발전량은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고, 그 다음에 PM 2.5라고 되어 있는 거는 초미세먼지고요. 이게 몸에 제일 안 좋죠. 그 다음에 PM 10이라는 거는 미세먼지라고 보통 하는, 좀 더 무겁고 사실은 덜 해로워요. 이게 초미세먼지보다는. 근데 이제 햇빛은 더 가리겠죠. 예. 그리고 온도도 영향이 좀 있거든요, 발전량에. 그래서 제가 그날의 최고 온도 또 한번 데이터를 모아봤고, 바람도 관계가 있습니다. 바람이 좀 잘 불면은 태양광 모듈이 식어서 좀 더 잘 나오거든요. 예, 뭐 아주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것도 제가 하는 김에 한번 다 한번 쭉 살펴보려고 모았고, 마지막에 있는 게 이제 운량이라는 겁니다. 운량. 구름 문자예요. 그래서 구름이 얼마나 많았느냐, 이건 0부터 1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이면 구름이 없는 거고, 10이면 뭐 완전히 이제 다 구름을 덮인 거고요. 그래서 발전량과 이 각각 수치들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미세먼지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알아보자고요. 자, 머리카락 두께가 50에서 70 마이크로미터입니다. 예, 마이크로미터면은 10의 6승분의 1이니까 0.0000 해서 0이 한 5개 들어간 다음에 뭐 숫자가 나와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미세먼지 중에서 이제 PM10이라는 거는 이제 그 직경이 10 마이크로미터예요. 그러니까 0.00001. 굉장히 작죠. 근데 이제 초미세먼지인 PM2.5, 얘는 더 작아요. 직경이 2.5 마이크로미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작죠. 이게 작은 게 사람 몸에 훨씬 안 좋아요. 근데 햇빛은 아무래도 덜 가리겠죠. 좀 사이즈가 작으니까. 그 미국 환경청 사이트에 있는 그 비교 그림을 한번 보자면 이게 좀 더 와닿는 것 같아서 찾아봤는데요. 파란색으로 된 게 PM10이에요. 좀 크죠? 그리고 빨간색으로 된 게 이제 PM2.5인데 PM2.5는 정말 작습니다. 정말. PM10 안에 직경으로 해가지고 이제 4개가 들어가는데 전체 사이즈를 보면은 PM10 대비 엄청나게 작아요. 왼쪽 밑에 있는 돌덩이처럼 보이는 게 이제 모래거든요. 모래 알갱이 크기. 예, 그래서 아무튼 이런 사이즈입니다. 예, 이런 사이즈가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PM2.5하고 발전량. 세로축은 발전량이고요. 가로축이 이제 PM2.5의 그 대기 중 농도인데, 보시면은 통계적으로 아주 그 의미 있게 딱 연관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보면은 20하고 60 정도 그 안에 다 모여 있지만 발전량은 완전 제각각이잖아요. 그러니까 PM2.5가 적다고 해서 발전량이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이 데이터 안에서는 PM2.5가 160일 때가 있었는데 거의 157인가요 이게? 예. 그때 발전량이 조금 낮았습니다. 그래서 그 추세선을 그려보면 PM2.5가 많으면 조금 줄어든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PM 2.5가 늘어났을 때 그 기사처럼 뭐 40%가 줄고 뭐 이런 분위기는 없어요. 이제 이 데이터 안에서는. PM10이 조금 더 영향이 있을 건데, 사실 PM2.5랑 PM10이랑 같이 이제 늘어나고 줄어들고, 보통 그럽니다, 보통. 예. 그래서 얘도 딱 보면은 뭔가 이렇게 통계적으로 영향이 쫙 있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PM10이 그 200까지 갔을 때 농도가 확실히 좀 약간 뭐 줄은 걸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PM10이 좀 많이 늘어나면 좀 줄어든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최고 온도는 제가 좀 예상했던 거랑 다르게 나왔는데, 이거는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3월 초에서 3월 중순으로 가면서 이제 온도도 오르고 이제 일사량도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최고 온도가 낮을수록 발전량이 좋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 현재 상황이 온도가 높아지면서 일사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최고 온도가 오르면서 발전량이 늘어나는 관계가 나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크게 맞아요. 네. 평균 풍속 보겠습니다. 이것도 조금 사실 생각했던 건 다르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바람이 더 많이 불수록, 더 빨리 불수록 발전량이 늘어나는 걸로 나와야 되는데 거꾸로 나왔단 말이에요. 뭐 이것도 제가 한번 이해를 해보자면 3월 초에서 3월 중순으로 가면서 아무래도 기온차가 좀 심해야 바람이 더 불고 그러는 건데, 봄이 무슨 원래는 돌풍으로 뭐 이렇게 뭐 부는 시기가 아니잖아요. 뭐 그래서 뭐 아주 미미하지만 요 데이터 안에서는 바람이 부는 건 뭐 크게 상관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자, 근데 뭐 사실 이게 확실하죠, 거의. 예. 운량, 구름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 구름이 없으면은 발전량 좋고요. 예, 0일 때 보면은 6천이나 한 5천, 한 200 나왔죠. 뭐 이것도 약간 그날의 약간 이런저런 조건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는데, 쭉 보면은 확실히 구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발전량이 줄어듭니다. 네. 구름이 없을 때는 6천 정도다가 구름이 한 70, 한 5%가 넘었을 때는 3천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 미세먼지의 영향은 상당히 미세한데 역시 구름의 영향은 큽니다. 햇빛을 중간에서 제대로 가려주니까요, 얘는. 근데 이제 구름량은 거의 비슷한데 발전량은 차이가 꽤 나는 그런 데이터가 좀 있어요. 어떤 날은 2천, 어떤 날은 5천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왜 이럴까 제가 좀 찾아봤는데, 이제 한 가지 설명은 이 구름량을 측정하는 게 그냥 사람이 눈으로 한답니다. 예. 그래가지고 뭐 1시간에 한 번씩 봐서 이 정도면 70%네, 이 정도면 50%네 해가지고 그 평균을 내버리는 식으로 한대요. 그래서 정확하기가 어렵죠. 철원이 꽤 넓거든요. 관찰한 분은 그렇게 봤지만 실제로는 좀 달랐던 것 같고요. 예, 실제로 기상청 홈페이지 가보면은 아무래도 좀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라고 누가 이제 질문 올렸더라고요. 울량 측정할 때. 그랬더니 기상청에서 답이 없어요. 근데 이제 또 하나는 제가 이제 CCTV 촬영한 게 있어서 그거를 한번 보니까 비슷한 구름량으로 발전량이 차이가 많이 나서요. 근데 보니까 하루는 완전 흐렸고 하루는 상당히 쨍쨍했어요. 예, 그래서 데이터상으로는 울량이 비슷한 걸로 나와 있지만 실제로 그 발전소에서는 울량이 차이가 굉장히 많았다. 결국은 울량 데이터가 좀 문제가 있는 거지, 뭐 울량이 같은 날 발전량이 굉장히 차이 나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죠. 예, 결국은 발전량은 햇빛 양이 거의 좌우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결국은 미세먼지 영향은 미세하고 실질적으로는 구름량이 발전량을 좌우한다 보시면 되고요. 자, 그 수연 발전소 PM10하고 발전량 보면은 비슷하죠. 예, 미세먼지 농도가 심해지면 좀 줄어듭니다, 발전량이. 예, 그 수연 발전소 같은 경우는 울량이 공주에 없어요, 데이터가. 그래서 이제 한 30km 떨어진 부여 데이터 갖다 써봤는데 제일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건 결국은 울량이에요, 울량. 예, 구름량이 정한다. 예, 철원 발전소도 이제 한 달치를 데이터를 이제 한번 해봤는데 뭐 똑같습니다, 결과는. 예, PM10하고는 관계가 아주 크진 않다. 뭐 다만 농도가 아주 짙어지면 내려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데이터 안에서는. 예, 그리고 다시 한번 너무 여러 번 얘기하는 것 같은데 울량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 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 언론사에서 얘기하는 게 미세먼지가 자꾸 쌓여서 발전량이 한번 나빠지면 계속 나쁠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는데, 3월 달에 5일하고 6일이 제일 안 좋았거든요, 미세먼지가. 예, 근데 그때 잠깐 내려갔다가 3월 8일 날 다시 또 쑥 올라가요. 왜냐면 그 미세먼지가 뭐 태양광 패널에는 꼭 달라붙어서 절대 움직이지 말아야지 뭐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 패널 자체도 조금 좀 안 달라붙게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좀 처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한번 달라붙고 쌓이면은 청소해줄 때까지는 발전량 계속 안 나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안 그렇습니다. 여기 데이터 보시면 나와 있어요. 자, 그럼 뭐 실증 데이터는 그렇고, 뭐 근데 제 거 하나만 가지고 또 이게 맞다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또 뭐라고 하겠어요? 댓글에서. 그래서 좀 더 한번 이제 분석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3월 달에 기사가 나오에 바른미래당의 김삼아 의원실에서 태양광 발전소 7군데를 조사해 보니 평균적으로 19%가 감소했더라. 뭐 이러면서 이제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아니 한 달치를 가지고 해도 사실은 좀 미흡할 판에 6일치를 가지고 그거 그때 물량 측정했나요? 물량이랑 이런 거 봤나요?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거는 더 이상 얘기할 가치가 없다. 패스. 근데 이거는 좀 이제 하는 생각이 들죠. 태양광 에너지 학회에서 35%가 줄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사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원문을 찾아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게 한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사막지대는 어떤 영향이 있나 알아보려고 이건 미세먼지가 아니죠. 이거는 모래죠, 모래. 모래는 좀 크잖아요, 알갱이가. 그래서 그 논문은 뭐 태양전지 모듈의 소일링에 의한 성능 저하 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일링은 이제 소일은 뭐냐면 흙이란 뜻이고요. 흙이 쌓이면 그러니까 먼지가 묻으면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 얘기예요. 논문 뭐 찾아보려면 찾아보시고요. 근데 여기서 이게 논문 안에 있는 사진인데 이게 아니 모래 폭풍 혹시 우리나라 부는 거 보셨어요? 지나고 나면 태양광 모듈 색깔이 막 완전히 뭐 황토색이 돼버리는데 그 여기는 비도 안 오잖아요. 이런 곳에서는 35%까지 줄 수 있다라는 게 논문 내용입니다. 사우디 제다에서. 근데 하나 재밌는 거는 이 사진 보면 완전 막 덮어버렸잖아요. 황토색으로. 아니 근데 35%밖에 안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미세한 미세먼지가 줄이면 얼마나 줄이겠습니까? 몇 프로나 줄이겠어요. 저렇게 모래 폭풍을 뒤집어 쓰고도 65%가 나온다는데 태양광이 이런 겁니다. 그 논문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예. 자, 다시 한번 상기되자면 사우디아라비아 얘기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와 같은 먼지 적층은 사막뿐만 아니라 도심 지역에서도 발생하며 강수량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강수량의 적응 시기가 끝나고 비가 내려 태양전지 모듈 표면이 세척되면 효율은 쉽게 회복된다. 그러나 사막 지역은 낮은 강수량에 의하여 자연적인 표면 세척 효과가 미미하고 저위도 지역의 모듈 설치 각도가 수평에 근접하여 소일링에 취약한 설치 환경이다. 자, 여기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 겁니다, 이게. 자, 모래바람을 뒤집어 써도 비가 오면 씻겨서 여기 표현이 뭐죠? 쉽게 회복된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비가 종종 옵니다. 그쵸? 그래서 쉽게 회복이 돼요. 그래서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제가 태양광 관리할 게 닦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열심히 닦으면은 뭐 2-3% 더 나올 수도 있죠. 한 1-2%. 근데 그거 그렇게 닦아서 노력 대비 나오는 게 너무 없잖아요. 그냥 내버려둬도 쉽게 회복된다는데. 그쵸?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태양광을 설치할 때 북쪽으로 갈수록 각도를 되게 이렇게 좀 수직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이렇게 좀 세우고요. 사막이나 열대 이쪽으로 가면은 이렇게 좀 눕힌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제일 햇빛을 잘 받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어떠냐면 우리나라는 중위도 지역이에요. 중위도. 그래서 약간 23도 정도 보통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세워놓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비가 왔을 때 밑으로 물이 잘 내려가서 이렇게 오염이 잘 안 돼요. 이게 만약에 수평적으로 해놨으면은 좀 더 오염이 잘 되는데 우리나라는 또 각도가 물이 잘 밑으로 흘러가게 먼지가 씻기면서 그런 각도로 설치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설치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비가 오면 세척이 되고 효율은 쉽게 회복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그 또 하나는 왜 보통 그러게 하잖아요. 뭐 태양광은 사막에다 해야 된다 이러고 사막에 한 모래폭풍 오잖아요. 그럼 비도 안 오고 물도 귀해요 거기는. 그래서 아주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사막은. 뭐 말 나온 김에 설치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중국, 두 번째 많이 하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중국하고 일본하고 비슷해요. 우리나라하고 그 기후 환경이. 뭐 중국 워낙 넓어가지고 또 뭐 위아래가 많이 다르지만 이런 겁니다. 아무튼 이 논문의 얘기는 사우디아라비아 얘기고 우리나라랑 상관이 없다. 그것까지 하고요. 자, 근데 이제 MIT는 조금 알아주는 데잖아요. 그래서 작년 10월에 이제 발표한 게 하나 있어요. 대기 오염이 태양광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는지를 이제 거의 뭐 연중 내내 오염이 심한 인도의 델리를 타겟으로 해가지고 연구를 해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한 평균 12%가 감소한 걸로 나왔대요. 이거는 제가 뭐 수긍할 수 있어요. 그 정도 나올 수 있죠.
거기가 오염도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1년 내내. 근데 우리나라는 심할 때가 있고 그것도 정말 짜증나지만 그게 매일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나라는. 근데 그래도 델리는 아니거든요. 델리처럼. 그래서 우리나라 영향은 모르겠어요. 글쎄요. 한 2, 3%, 3, 4% 될라나? 예. 근데 그 정도 했다고 해서 사업하는데 큰 지장 없습니다. 예. 그래서 자, 근데 마무리를 하기 전에 여러분 이걸 좀 아셔야 되는 게 제가 지금 태양광 알린다고 문재인 나팔수 이런 얘기 하는 사람 가끔 있는데 태양광이 이게 제도가 이명박 때 만들어져 가지고 박근혜 정부 때에 더 좋아지면서 정책적으로는 막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더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언론에서 엄청 띄우고 정부도 막 지원하고 그랬어요. 그저 그때 만들었어요. 박근혜 정부 때. 예. 그때는 동아일보가 2016년 6월 17일 날 낸 기사 제목이 뭐냐면 미세먼지 걱정 덮치자 빛나는 태양광. 그래가지고 태양광은 미세먼지 배출 안 하면서도 전기를 만드는 그렇게 훌륭한 거라고 동아일보가 막 띄워줬었어요. 2016년은 박근혜 정부 시절입니다. 그리고 전 그때요 2016년도 이건 1월 달이었는데 정부가 한참 태양광 띄울 때예요. 근데 그때 잘한 거예요. 그건 태양광은 정말 좋은 기술이거든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미래청정 에너지 대표 주자로 꼽힌다. 에너지 프로슈머 시장의 활성화를 공약했다. 아라라라 하면서 이렇게 토요판으로 커버 스토리를 냈는데 거기에 대표적인 에너지 프로슈머로 나온 게 누굴까요? 예, 접니다, 저. 예. 제가 그때 이제 영국 대사관 일하던 시절인데 그때 제가 박근혜 정부의 그런 공약에 맞춰서 하는 정책에 제가 이제 굉장히 좋은 사례를 만든 것으로 소개가 돼가지고 신문에 났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언론이 정권에 따라서 이렇게 말이 바뀝니다, 좀. 동아일보 태양광 그렇게 많이 하진 않는데, 하여튼 저는 보수 정권 때 태양광을 만들어서 보수 신문에 소개됐던 사람입니다. 그런 겁니다. 그 미세먼지 논란이나 이런 게. 자, 따라해보세요. 미세먼지 영향은 미세하다. 그러니까 그 댓글이나 그런 기사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딱 중심 잡고 관심 있는 사람 더 알아보고 하시던지 하고 미세먼지가 겁나서 난 못하겠다 이런 분들은 특히 그런 분 중에서 혹시 땅에 있어서 자기는 사업할 수 있는데 미세먼지 때문에 하기 싫다는 분들은 연락 좀 주세요. 제가 땅 보고 괜찮으면 제가 사가지고 사업 좀 하게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죠. 미세먼지 영향은 미세하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